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금 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투표 상황은 어떤지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동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돼 현재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지는 않지만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낀 채 발열 검사를 받고 비닐 장갑까지 착용해서 투표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현재 제주 지역 투표율은 2.4%로 4년 전 20대 총선 때 같은 시간 1.3%보다 1.1%포인트 높습니다. 만 18세 유권자 7천여 명을 포함해 제주 지역 유권자는 55만여 명인데요.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41만여 명이 오늘 투표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 사전투표율은 24.65%로 2013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래 가장 높았지만 대구와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낮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질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도내 자가격리자 600여 명 가운데 110여 명도 투표를 신청했는데요. 투표소까지 전담 공무원이 2m 이상 거리를 두고 동행하게 되고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때부터 투표소 밖 임시기표소에서 한 명씩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개표는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88체육관에서 진행되며 개표율이 절반을 넘는 밤 11시를 전후해서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례대표는 수작업으로 개표가 이루어져서 늦으면 내일 아침까지도 개표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연동 제1투표소에서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네, 이처럼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될 텐데요. 마지막 선택을 돕기 위해 선거구별 후보들의 주요 이력과 공약 등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먼저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들의 마지막 호소를 김찬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도민이 중심이 되는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송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냈고 핵심 공약은 제주의 자원과 국책 사업을 연계한 산업경제 생태계 구축을, 1호 법안으로는 핵심 공약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 위기 잘 극복해서 나라다운 나라, 경제회생 이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다운 제주 꼭 만들도록 선택해 주십시오. 늘 도민 여러분들, 제주갑 유권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실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장 후보는 제주도 정책기획관을 지냈고 정기적인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를 핵심 공약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당 권력 독점 체제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됩니다. 이번엔 바꿔주십시오. 기호 2번 장성철 선택해 주십시오. 일로서 성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살리기 적임자를 자처했습니다. 고 후보는 탑동 3651 의원을 운영하다 출마했으며 핵심 공약으로 전국민 100만 원 재난지원금 투입, 1호 법안은 생태 평화 중심의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제주를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저 고병수를 선택해 주시면은 제주 경제를 살리고 제주 미래를 밝혀내겠습니다. 기호 6번 고병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호 9번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서민들을 위한 공정한 제주 만들기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박 후보는 제주도의회 의장 출신으로 핵심 공약은 서민들을 위한 반값 아파트 실현, 1호 법안은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입니다. 기호 9번 박희수를 선택하시면 박희수가 됩니다. 평범한 집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박희수가 해내겠습니다.
기호 9번 박희수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시 을 선거구로 가보죠. 4년 만에 재대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출마한 곳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올해 51살 현역 의원으로 2006년부터 연달아 도의원에 당선됐고 이번에 국회에 재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1호 공약으로는 제주신항 건설 등과 연계한 해상물류 체계 개편으로 제주를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저에게 주셨던 여러분들의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제주의 밝은 미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오영훈 도와주십시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올해 48살 변호사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으며 지난 총선에서 오영훈 의원에게 2,000여 표 차로 아쉽게 낙마했습니다. 제1호 공약으로는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비리나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주민의 힘으로 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뒤 제1호 법안으로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6년간 민주당 의원을 뽑았지만 현안 하나 변변히 해결한 게 없습니다. 제2공항을 조속하게 추진하는 등 저 준비되고 능력 있는 기호 2번 부상일을 선택해 주신다면 제주의 미래가 더 밝아집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의 맞대결이 주목되는 곳이죠. 김항섭 기자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현역 의원으로 3차례 도의원을 지냈고 국회 재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헬스케어타운에 제주대학교 약대를 유치해 서귀포시를 바이오 생약 산업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호 법안으로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서귀포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귀포에 새로운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 희망을 저 위성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지원해 주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위성곤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현재 변호사로 의정부 지검장을 지냈고 당내 경선을 뚫고 처음으로 본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제2공항 건설을 조속하게 추진하고 이주민들을 위한 주거상업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호 법안으로는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습니다. 서귀포 시민 덕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은 우리 서귀포와 서귀포 시민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후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경제 위축이라는 중대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주 도민의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제주다운 제주, 든든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가겠다며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통합당 제주도당은 지난 16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주를 대표해왔다며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고 원희룡 지사와 함께 답보 상태인 제주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를 살릴 적임자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단계적인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제한적인 학교 급식을 허용했습니다. 학생 급식을 제공할 경우 교직원도 추가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재량에 맡겼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일단 반기면서도 고민스러운 표정입니다. 목포 MBC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목포 시내 한 초등학교의 점심시간입니다. 학교 급식실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배달된 음식을 돌봄 교실에서 나눠 먹고 있습니다. 교무실에서는 온라인 수업 준비를 위해 교사와 직원들이 지난 1일부터 정상 출근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배달해서 먹거나 도시락을 싸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급식 먹었을 때보다는 또 점심 메뉴 선정도 그렇고 좀 불편한 점이. 학교 급식법상 학생이 아닌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인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전남교육청이 제한적으로 학교 급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돌봄 학생과 원격 교육 대체 학습 희망 학생이 있는 학교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급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는 급식 재원. 교직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지만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끼 3,000원 안팎의 예산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급식의 만족도가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가장 우려되는 점입니다. 또한 예기치 않게 방학이 길어지면서 학부모들의 피로감도 쌓이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 아이도 원격 수업을 학교에서 받겠다는 학부모가 늘어날 경우 학생 선별 과정에서 갈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 지침이 실천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 학교별로 학생들을 좀 선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학교 급식 제공을 두고 전남과 서울, 세종 등 7개 교육청은 제한적 허용을, 광주와 대전, 경기 등 5개 교육청은 협의 중, 대구와 전북, 충남 등 5개 교육청은 등교 개학 때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선거일인 오늘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포근하겠지만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아침에 투표할 계획이라면 겉옷 꼭 챙겨 입으셔야겠고요. 낮 시간에 투표한다면 옷차림을 조금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산지에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모레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한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1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동부가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8도까지 오르겠고 북부와 동부가 17도, 서부가 1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은 1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지만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선거일인 오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도내 1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대 중국인 여성 A씨는 지난 12일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이튿날 아침 7시 40분쯤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입도했습니다. A씨는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거치지 않았고 도내 한 리조트에서 지내다 어제 진단검사를 진행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대 교수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제주대는 최근 징계위에 회부된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김모 조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연구 재료비 가운데 일부를 허위 청구하거나 제자들이 받은 상금 일부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초중고교가 내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스마트기기 미보유 학생들에 대한 기기 보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기기 대여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이 88%, 중학생은 96%, 그리고 고등학생은 94%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 현황은 초등학생은 38%,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80%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이 오는 29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꾸려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의 세부 대상과 시기를 최종 조율하고 있는데 오는 20일 접수를 시작하면 실제 지급은 29일부터야 이뤄져 상당수는 다음 달에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개인 소득 수준 조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도 늦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방제에 농가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드론 이용 농약 방제 대행 사업에 195농가에서 1000여 헥타르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방제는 한 차례 10분 정도면 5,000제곱미터 규모의 방제가 가능해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